몸이 뭐 이제 쭉 써 있는데 아까 제가 계속 얘기했던 내용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다음 번 30km 규정, 안전위 의무어겨, 어린이 사망 시 뭐 최고 무기징역, 전문가 피해자 중심 반영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 뭐 민식이법 처벌 규정이 주목받고 있다. 뭐 무기징역과 선고가 기재되어 있는 법안이 형량이 찬반 중력이 교체한다. 통과됐죠? 쭉 보시면 어린이 보호구 스쿨존 안에 이제 신호등과 과속 카메라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과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나온 경우 가해자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무기 또는 3령 이상은 현행특가법상 음주운전 또는 약물 사용 후 운전에 따른 사고 시의 법정 형량과 같고 특가법상 사망사고 후 도주 법정 형량 뺑소니죠? 보다는 약간 가볍다. 뺑소니가 제일 무섭네요. 다만 법안에 명시되어 있듯 어쩌고 저쩌고 모든 사고 14년이 사망한 어린이 교통사고 인내 준수와 유무는 단서가 붙어있는 것이다. 전문가들 걔는 엇갈린다라는 거예요. 어쩌고 뭐 이제 법이 운전자 위주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이에 약자를 더 배려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가 윤창호법, 민식이법, 가중처법. 저는 이거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에서 사람 죽인 놈들은 진짜 그냥 이런 표현은 정말 죄송하지만 걔는 그 사람들은 음주운전으로 음주한 것도 모자라서 사람까지 죽인 애들은 죄송합니다만 사람 취급하면 안 돼요. 음주운전은 습관이거든요. 습관적으로 계속 운전을 하게 되면은 또 사고 날 수 있어요. 저는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나서 뭐 사망을 이렇게 했든 뭐가 됐든 아니면 그냥 음주 단속에 걸렸을 때는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음주운전으로 적발했으면 그냥 면허 취소시키고 다시는 면허 못 따게 해야 돼요. 아니면 기한을 줘서 뭐 10년, 15년 이렇게 면허 못 따게 해야 된다고 봐요. 면허 따면 안 되죠. 그런 사람들은 네, 안 되죠. 음주운전은 진짜 안 되는 겁니다. 반면에 하태원 고려대 로스쿨 교수 법정형을 과다하게 설정한 것은 사실이다. 실제로 좀 과다한 건 사실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30km 미만에서는 30km 미만에서 사망사고 나는 경우가 정말 극히 드뭅니다. 정말 진짜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지는 정도의 코가 깨질 정도의 이제 운이 없는 사람이 아닌 이상에는 30km 미만의 차량에 부딪혔다고 이제 사망사고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그런데 이제 뭐 이게 악법이다 법이다 막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앞서서 제가 그거를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사람과 차량이 부딪혔을 때, 그러니까 보행자와 차량 간의 사고가 났을 때 비율이 과실 비율이 어떻게 잡히는지를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 뭐 물론 횡단보도에서 정상적으로 건너거나 횡단보도를 이용해서 정상적으로 파란불 녹색불일 때 건너시는 분들을 사고 내거나 인도에 보행 중인 분들, 인도는 사람들이 걸어야 되는 보행자 통로잖아요. 그런데 뭐 다니시는 분들은 이랑 사고 난 거는 이건 뭐 빼박입니다. 뭐 얘네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니 횡단보도 사람이 건너는데 그거 간다는 것 자체가 일부러 간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야 된다는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거 넘어가시고, 두 번째가 뭐 이제 인도에 걸어가시는, 인도를 차가 왜 올라가요?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건 사람들 다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단횡단으로 이제 사고 판례인데 빨간불이에요. 빨간불에 무단횡단 사고 판례인데 녹색불에 깜빡일 때 막 이제 급하게 막 건너려고 막 뛰어와서 이제 중간쯤 건넜는데 빨간불이 돼가지고 사고 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원래는 보행자는 깜빡이 시작하면 횡단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건너와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아니면 빨리 건너가거나 반을 기점으로 중앙선을 기점으로 중앙선을 넘어가서 빨리 건너가거나 중앙선 못 갔으면 돌아와야 되는 게 원래는 이게 규정입니다. 근데 이를 어기고 뛰어다가 중간에 빨간불로 바뀌어서 당연히 차량 신호는 파란불이겠죠. 파란불일 때 사고가 났으면은 보행자 과실이 잡히긴 잡혀요. 얼마? 20%에서 많이 잡혀봤자 30%. 즉 운전자는 80%를 먹고 들어가야 돼요. 왜? 제가 무단횡단했는데 이거는 그래도 좀 이해가 가요. 왜냐? 좀 그래도 좀 이해할 수 있는 수준 아닌가요? 조금 좀 이해할 수 있는 저는 수준 같아. 횡단보도는 파란불이었는데 이제 깜빡이는데 건너다가 중간에 빨간불로 바뀐 거니까 조금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운전자 과실이 높다라고 좀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원래 차량은
횡단보도에 건너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횡단보도를 완전히 끝나서 인도에서도 인도로 올라가서 횡단보도에서 2m 이상 떨어졌을 때까지가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의 보호 의무예요. 운전자의 보호 의무입니다. 운전자의 보호 의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보호 의무가 횡단보도를 건너서 맞은편 건널목으로 올라가서 인도까지 올라가서 횡단보도에서 2m 이상 떨어져야지만이 보호 의무가 끝나는 거예요. 빨간불이나 파란불이든. 일단 원래는 원칙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대법원에서는 운전자 과실 80% 잡았고요. 두 번째, 빨간불에 무단횡단. 이야, 많죠? 특히 이제 한 2차선이나 한 4차선 정도 되는 무단횡단한 경우 많죠. 두 부류로 나뉜다고 하는데, 뭐 이제 보통 빨간불에는 무단횡단했으니까 전부 보행자 지금 아니냐, 횡단보도니까 자동차가 운전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원칙으로는 어쨌든 간에 그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근데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중요한 것은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일 때는 그건 보행자 통로가 돼요. 근데 빨간불일 때는 그냥 차도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횡단보도이기 때문에 보행자 보호 의무가 있어서 과실은 잡혀요. 그런 측면에서 빨간불일 때 무단횡단한 사람을 쳤을 때는 서울고등법원 판례에서는 최고 운전자 과실 40%까지 때렸습니다. 무단횡단인데 이거는 더 황당해요. 횡단보도하고 횡단보도 밖에서, 횡단보도가 아닌 곳이죠. 그러니까 에서 사고 난 건 한 5m 정도 떨어졌다고 하는데,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보행자의 70%, 운전자 30%의 책임을 져야 된다는 판결을 내렸답니다. 보행자가 갑작스럽게 뛰어드는 것도 있고, 뭐 이제 무단횡단했으니까 갑작스럽게 뛰어들었겠죠. 발견하자마자 급정거를 그리고 운전자도 발견하자마자 급정거를 시도했다 하더라도 멈추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거를 해서 운전자 30% 과실을 때렸어요. 멈추기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운전자 과실 30%야. 왜냐? 전방 잘 살았더라면 적어도 10m 안에서는 볼 수 있지 않았냐, 10m 정도에서는 볼 수 있지 않았냐, 그럼 그때부터 멈췄으면 멈출 수 있었지 않았느냐 라는 이유로 전방 주시 잘하라고 전방 주시 테만으로 과실 30% 먹습니다. 이게 좀 골 때립니다. 무단횡단 사례인데요. 야간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보행자한테 10% 가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 좀 뭐 알아두셔야 되는데, 4차선 이상일 경우에는, 왕복 4차선 이상일 경우에는 한 차선당 과실이 5%씩 증가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차선이면은 보행자 과실이 좀 더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래도 운전자 과실 30% 먹어요. 야간인데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무단횡단자를. 이건 춘천지방법원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 또 있어요. 지하도나 육교가 있는데도 무단횡단했다? 아니, 바로 앞에 육교도 있고 횡단보도도 있고 지하도도 있는데 그런데도 무단횡단을 해서 사고가 났다? 이건 조금 황당합니다. 50% 잡힙니다. 운전자 과실. 그 이유가 뭐냐? 횡단보도나 지하도나 육교가 있으면 보행자가 다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방 주시를 잘해야 된다. 서울고등법원 판례입니다. 0% 받기 진짜 힘들어요. 아까 제가 사례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0% 받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운전자가 0% 받는 게 진짜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0%를 받기 위해서는 진짜 한 2년 정도를 얼마나 싸웠겠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민식이법이 지금 되게 위험한 법안이 된 거예요. 한동안은 이제 스쿨존 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스쿨존은 자체는 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뭐 보배드림이나 뭐 이제 기타 뭐 차량 커뮤니티에서 나온 것처럼 진짜 이걸로 인해서 보험 사기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사례, 이런 뭐 자해공갈단 나오면 어떡하냐, 뭐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니까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뉴스를 볼 건데, 근데 민식이법은 악법이라는 거를 보수 진영에서 자꾸 가짜 뉴스가 퍼지고 있대요. 보수 진영에서는요, 뭐 이제 악법이라는 가짜 뉴스가 떠도 있다고 뭐 그래서 보수 성향의 커뮤니티에서 이런 주장이 나오죠. 보수 유튜버들이 확성격하를 모양해서 뭐 53만에 달하는 한 보수 유튜버는 민식이법이 심각한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그는 어린이 보호 경우에 사망사고가 나면 예우를 불문하고 최소 3년 최대 무기징역, 무서운 얘기다 라고 강조했다고 하는데,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다. 진짜인 듯 가짜인 듯 가짜 같지 않은 진짜 뉴스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적용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물론 사망사고가 나게 된다는 거는 30km 이상으로 맞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일단 법률도 위반을 했고, 안전의무 당연히 30km 이상 달리는데 안전의무 받겠습니까? 당연히 못 받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 이해는 가는데 이게 좀 되게 좀 난해하죠. 어쨌든 스쿨존에서 사고 나는 것 자체가 과실은 잡히게 돼 있고 과실 잡히는 순간 중과실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쭉 나오는데 이거를 자꾸 막 악법인지 좋은 법인지 아직까지 제대로 판명이 안 됐어요. 적용된 사례가 없고 아직 시행도 안 됐기 때문에 악법인지 좋은 법인지 좀 유식한 말로 악법인지 선법인지는 네 그 아직까지 뭐 얘기가 없습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악법적으로 몰아나가는 것 자체가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아직까지 제대로 적용된 사례는 없는데 그래서 뭐 이런 뭐 보수 유튜버들 뭐 자꾸 뭐 이제 악법이다 그러니까 폐지해야 된다 막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전 폐지보다는 개정 쪽에 좀 무게를 좀 더 싣고 싶습니다. 어차피 필요한 법이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개정 쪽으로 보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 어쨌든 간에 중과실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합의금을 줘야 되잖아요. 벌금도 내야 돼요. 이거를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좀 궁금하죠? 가능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